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안양시 의회가 해외 출장 경비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경찰이 시의원과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전국의 다른 지방의회들도 비슷한 상황일 텐데요. 이번 사건은 불법 행위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외 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항공료를 부풀리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뒤 그 차액을 여행 경비로 사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심지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사 대표에게 강연비와 섭외비를 불법적으로 지급한 곳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수사했습니다. 안양시의회도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한 6번의 해외 출장에서 모두 불법 행위가 있던 걸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안양도항경찰서는 실비 항목을 부풀리거나 항공 운임 금액을 변조하는 등 6건의 해외 출장별로 불법 사례가 조금씩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사가 항공료나 경비를 부풀려 제출하면 시의회는 이를 승인해 여행사에 지급했습니다. 여행사는 부풀린 만큼의 차액 비용을 시의회에 돌려줬고 시의회와 시의원들은 이를 해외 출장 중에 식대 등의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안양시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 시의원 6명과 여행사 3곳, 시의회 사무국과 시청 공무원 등 모두 2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를 받은 다른 지방의회도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 지금까지 관행처럼 여겨졌던 지방의회의 불법 행위들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수사로 철퇴를 맞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안산 초지역 인근에 있는 안산 시민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개발될 전망입니다. 오랜 시간 지속돼 왔던 안산시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해소된 건데요. 안산시는 시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상 복합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산시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빚어져 왔던 안산 시민시장. 시장 부지와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가 점포 임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상인들은 대토 부지 마련을 요구하며 반발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상인들은 안산시가 제시한 이주 보상안을 받아들여 퇴거를 완료했고 현재는 출입 금지를 알리는 울타리가 둘러쳐진 상태입니다. 이렇듯 퇴거가 완료됨에 따라 안산시는 시민시장 부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주상복합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변 지역이 고층 아파트로의 변화에 따른 시민시장 개선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시는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안산 시민시장 복합개발 사업은 안산시 랜드마크가 될 초지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내년 4월까지 토지 감정평가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매각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9월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준공은 2028년 9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산시는 오랫동안 이어졌던 상인들과의 갈등이 대화를 통해 해결된 점은 의미가 크다며 이번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 소감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향후 행정 절차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 다음 달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종합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시기에 발맞춰 군포시에서 철도 지하화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3번 로데오 거리. 군포 철도 지하화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한창입니다. 군포시를 지나는 철도 노선은 도심을 남북으로 가르는 1호선과 구도심, 신도심을 구분짓는 4호선이 있습니다. 서명에는 오랫동안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1~4호선 지상철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경쟁력을 높이자는 시민들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군포 시민들이 만든 범시민 추진위는 지하화 계획이 정부의 국가 계획에 반영되길 바라며 직접 서명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각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리사무소, 지하철 역사 인근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된다면서 지금 군포 금정역, 3본역 여러 역 주위의 주민들 아파트 연합회에서도 각종 서명을 다 받고 있습니다. 군포시 전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은 철도 지하화를 단순한 교통 개선이 아닌 도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 재도약의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시의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하화가 군포시의 어떤 발전을 갖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는 이달 말 서명 명부를 취합해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하며 지하화로 확보된 상부 공간을 주변 지역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금정역 같은 경우는 1, 4호선 GTX C 노선과 연결해서 통합 역사와 스마트 제조업을 고려하고 있고 3본역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지역과 연계해서 상업시설, 업무시설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의회도 지난 9월 군포시 철도 지하화를 위한 서명운동과 함께 결의문을 채택해 국토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1, 4호선 구간 지하화는 군포시만의 과제는 아닙니다. 안양과 의왕 등 인접도시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어서 현재 지자체 간 공동 대응이 이뤄지는 중입니다. 과연 이번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분단된 도심이 하나로 이어지는 변화를 맞을 수 있을지 그 결과는 올해 연말 국토부의 발표에 달려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하수도 같은 지하 매설물에서 작업을 하다가 질식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밀폐된 공간의 유해 가스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용인시가 카나리아 프로젝트라고 해서 맨홀 같은 지하 시설물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효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인천의 한 맨홀에서 측량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유해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엔 시흥 산업단지에서 황화수소가 새어나와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이처럼 작업장, 특히 상수도 맨홀을 비롯한 밀폐 공간에선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로 인한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가스 검지기를 직접 들고 내려가서 측정을 한 뒤에야 위험 요소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작업에 임했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용인시가 이른바 카나리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광부들이 유해가스에 민감한 새인 카나리아를 이용해 위험을 감지했던 점에서 착안한 이름입니다. 맨홀 안에 가스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이 수치를 현장과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유해가스 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는데요. 작업자들은 맨홀로 들어가기 전 화면을 통해 내부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스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즉시 경보가 울리고 경고등이 켜집니다. 또 환기팬이 자동으로 작동해 유해가스를 배출합니다. 상황실에서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작업자의 진입을 차단하고 환기 시스템을 통해 유해가스를 제거합니다. 카나리아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사업이 아니며 현장의 생명을 지키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밀폐 공간 유해가스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 용인시. 용인 지역 내 상수도 맨홀 등 밀폐 공간은 270곳입니다. 시는 올해 5곳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상수도 맨홀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신입니다. 평택은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상 지역 내 인구 편차가 큰 편인데요. 교육당국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신도시로 옮기거나 통합하는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최초의 군인 자녀 학교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올해로 개교 80주년을 맞은 평택 송탄초교. 원도심 학생 수 감소로 재학생은 90여 명 남짓, 1학년과 2학년은 각각 1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결국 교육당국은 학부모 동의를 얻어
인근 브레인시티로 학교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새 학교는 39학급, 학생 수 960명 규모입니다. 기존 송탄초교 부지에는 평택 지역 최초의 공립특수학교가 건립됩니다. 42학급에 250명의 학생이 다니는 규모로 설립할 계획이고 203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이 학교는 의료 연계형 통합교육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포승읍 내기초와 포승중은 통합됩니다. 통합과 함께 고등학교를 신설해 초중고 통합운영학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30년 개교하는 통합학교는 IB 교육과정, 공유학교, 온라인 교실 기반 수업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중읍 송담지구에 들어서는 전국 최초의 군인 자녀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 설립도 진행 중입니다. 평택 서부 지역에 군부대가 많다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군인 자녀 연계형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로 설립을 계획했습니다. 학생은 전국에서 모집하는 군인 자녀 60%와 평택 지역 우수한 인재 40%를 선발할 계획이며 올해 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가칭 송담고는 28년 3월 37학급 1015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평택항은 서해안 대표 무역항으로 성장했지만 정작 시민이 바다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산업과 물류 중심으로 발전해온 평택항에 이제는 시민을 위한 친수 공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1km에 이르는 평택항 해안선. 끝없이 이어진 컨테이너 부두와 공장, 군사시설이 바다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2011년 서해대교 아래에 소규모 체육공원이 조성됐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추진됐으나 미뤄지거나 무산되면서 평택항은 주요 항만 가운데 시민 친수 공간이 거의 없는 항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택시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새 국제여객터미널 준공 이후 기존 터미널 부지를 시민을 위한 해양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스토리움과 산업전시관, 해양체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항만은 이제 과거에 물류 중심에서 이제 사람과 화물이 같이 공존하는 이제 종합항만으로 돼 있는데 평택항은 지금 사람이 접근을 못하는 그런 항만이 돼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사람들이 이 해변에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만 접근권을 주기 위해서 친수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옛 터미널 부지가 새로운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친수시설이 반영돼 내년 말 고시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평택항 친수공간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는 항만과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항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동량이 꼭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적 교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적 교류를 더 활발하기 위해서는 항만 친수 공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친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구터미널 부지와 신터미널 배후 부지를 연결해 루프탑 전망대와 해양문화체험관 등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평택시는 관광항 어촌 뉴딜 사업과 국민여가 캠핑장, 해양안전체험관 등을 연계한 단계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만 배후단지 예정 부지에는 해양생태공원 조성도 검토 중입니다. 20여 년간 산업과 물류의 현장이었던 평택항이 이제 시민에게 열린 바다, 해양문화로 나아가는 변화의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최희재입니다. 오산 시민들의 쉼터인 설항 저수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입니다. 끊겨 있는 산책로에 데크를 놓아서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게 하고 음악 분수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연한 가을이 내려앉은 오산의 설왕저수지입니다. 시민들이 산책하기 위해 찾는 지역의 명소지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수지와 맞닿은 산 아래 오솔길과 저수지 두 길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도로변에는 걸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산시가 11일 설왕저수지 시민 힐링 공간 조성 사업 착공식을 열고 단절된 둘레길 600m를 수상 데크로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데크가 완공되면 2.2km의 순환형 산책로가 완성됩니다. 저수지 한가운데에는 음악 분수를 만들고 산책로 곳곳에 경관 조명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왕저수지 주차장은 내년 2월, 데크길은 3월에 완성하고 4월이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오산 시민이 집 근처에서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에 힘써 왔는데요. 이번 설왕저수지 시민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이 이 같은 노력에 방점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왕저수지를 찾은 시민들은 명품 힐링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동탄 호수공원처럼 음악 분수도 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데크며 나무며 꽃들. 한편 오산시는 설왕저수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화성시가 11일 동탄 여울공원 국제작가정원에서 가칭 여울공원 전시 온실 건립사업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여울공원 전시 온실은 537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연면적 7,272제곱미터 규모의 경기도 최대 전시 온실이 될 전망이며 정원과 폭포, 카페와 라운지, 스카이워크 등을 갖추게 됩니다. 준공은 2027년 11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 다시 교실로 돌아와 청춘 못지않은 열정으로 공부를 이어가는 어르신이 있는데요. 이제는 대학 입시에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수능을 하루 앞둔 교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이 반짝이고 여기저기서 웃음이 번지며 교실에 활기를 더합니다. 긴장감보다는 배우는 즐거움이 더 큰 이곳. 평균 나이 65세에 만학도가 모인 안양 상업고등학교 3학년 3반입니다. 젊은 시절 학업을 마치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951년생 김양식 씨는 29명의 동급생 중 올해 유일하게 수능에 도전합니다. 어린 시절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했지만 2년 전 중학교 검정고시를 거쳐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칠순을 넘긴 지금도 배우는 즐거움을 놓지 않으며 공부를 시작했으니 수능도 해보자는 마음으로 도전에 나섰습니다. 그 수능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제 인생의 그 모든 계기 출발점이 되는 거죠. 제가 그 부득과를 신청했는데요. 그걸 2년 공부해보고 또 이제 복학해서 아예 4년까지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늦은 나이에 꾸준히 학교 생활을 이어온 그의 모습은 담임 교사에게도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셔가지고 2년 동안 학교에서 여기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거 모든 걸 다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담임으로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 씨는 늘 밝은 에너지로 주변에도 긍정적인 기운을 전했습니다. 반 친구들도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당신이 이미 멋진 합격자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파이팅 합시다. 수능장에서도 그 미소 잊지 마시고 여유 있게 슬슬 잘 풀고 꼭꼭 잘 찍어서 돌아오세요. 김양식 화이팅! 나이를 뛰어넘은 배움의 길. 그 도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칠순의 수험생이 전하는 열정과 믿음이 또 다른 이들의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친구야, 수능 잘 봐. 화이팅!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기후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신품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천에서 별을 2번 수확하는 이기작에 성공했는데요. 한경대가 개발한 신품종이 첫 결실을 본 겁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이 된 날인 11월 11일. 통상적인 벼를 심는 논이라면 이미 수확을 마치고 벼뿌리만 남은 황량한 모습이 일반적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논은 9월에나 볼 법한 황금빛 물결이 가득합니다. 이 쌀은 한경국립대가 개발한 한경온누리미입니다. 한경대는 연구 목적으로 지난 4월 이곳에 한경온누리미 모를 심었습니다. 다른 벼보다 빨리 자라는 극조생종인 이 품종은 이미 8월 첫 수확을 마쳤습니다. 추가 수확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수확 90여일 만에 또다시 벼 이삭이 맺힌 겁니다. 4월에 모내기를 해서 8월 11일 날 수확을 했고요. 오늘이 2차 수확인데 오늘이 11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8월 11일 날 수확하고 석 달 지난 거니까 한 90일 정도 키운 건데. 한경대가 개발한 한경온누리미는 만생종, 즉 일반 벼보다 50일 빠르게 수확할 수 있고 조생종보다 30일가량 생육기간이 짧습니다. 게다가 한반도 중부의 기후를 버티고 이기작까지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벼 이기작 성공은 특히 농민들 수익 증대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벼는 한번 모판에서 1차 수확을 하고 또 두 번째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 소득 증대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소득 증대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한경대는 한경온누리미를 올해 신품종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국제 원조 사업에도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공공급식 식재료 전문 조달 시스템 2세 연간 거래 규모가 4조 원을 돌파해 국내 전체 공공급식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급식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업체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한 저탄소 식단과 국내외 급식 산업 동향,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급식 수요 예측 전략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급식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중장기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